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CSIS 넘어갈 거고요. 이거 재밌겠네. 오늘은 10가지 차트, 세계의 백신이라고 하나? 백신 정책의 10가지 백신 정책을 설명하는 10가지 정책, 10가지 차트하고 미국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캐서린이라는 분하고 피아 차이나이 이 연구원들이 자료를 작성하신 것 같고요.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양자 및 다자간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전 세계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해외에서 감염병 발생을 예방했고, 자국 내로 문제점들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십 년간 전 세계와 국내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접종률 자체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 진전은 일관되지 않았어요. 집중적인 캠페인은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예방 접종 프로그램이 접종률이 증가됐지만 취약한 보건 시스템이라든가 백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예방 접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지속적인 어떤 폭력이나 분쟁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양자간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저소득 국가의 백신 구매를 지원하는 가비, 처음 들어보네요. 가비. 가비가 뭐죠? 여기 보면 가비가 저소득 국가에 대한 백신을 구매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무슨 국제단체인가 보네요. 찾아볼까요? 맞네요. Big Ketchup or Legacy that could last generation. 펀딩으로 운영되는 국제단체인 것 같습니다. 백신을 전 세계 좀 저소득 국가나 좀 어려운 나라, 분쟁 지역에 지원하는 프로그램 하는 좋은 국제 기구네요. 네. 이번에 하나 알았네요. 약간 WHO 이런 건가? 백신을 지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잠깐만. 이게 그거구나. 이 백신을 미국에서 뭐 돈을 많이 썼겠죠. 이런 갑이나 이런 국제 기구에. 근데 터미네이트 지원을 중단한다는 거죠. 그럼 문제가 크겠네요. 이게 미국이나 여기 있네요. 다른 지역, 미국이나 다른 지역의 미즐이 아마 홍역일 건데 홍역이 어떤 확산되고 있네.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치명적이고 비용이 큰 어떤 발병을 예방하고 보건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데, 어쨌든 10개의 차트에 대해서 좀 볼게요. 1번 차트는 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가비에 직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도네이션 되고 있는 미국이 비중이 엄청 높네요. 근데 떨어졌네요. 0이네요. 이게 아까 얘기한 그 뭐죠? 터미네이션 시켜서 그런 건가요? 지원금을? 읽어볼게요. 국제협력은 전 세계 예방 접종률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World Health Organization, 이 WHO가 EPI라는 프로그램을 설립했어요. 뭘 하기 위해서? 인식했어요. 뭘 인식했어? 어린아이들의 사망률을 줄이고 감소시키고 아동 건강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예방접종의 광범위한 접근이,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아이들 사망률을 줄이고 아이들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한 거를 1970년대에 인지했고 WHO는 EPI를 설립했다는 겁니다. 1970년대 이후부터는 현재 필수 예방접종 프로그램으로 알려지는 이 프로그램이 각국의 어떤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백신을 제공했고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했고, 그럼 결론이 나오겠죠. 1974년대 1974년에 런칭된 이후에 EPI는 1억 5천만 명의 이상의 삶을 구했고, 그 중에 유아가 3분의 2나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어린아이들을. 다음 두 번째는 저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로 확산된 홍역 백신입니다. MC2 이게 미즐 컨테이닝 백신 세컨드 도즈 2차 백신 뭐 이런 건 뜻인 것 같아요. MCV2가. 근데 X축이 연도고 Y축이 퍼센트인 것 같고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는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이 어퍼 미들, 로우 미들은 여전히 높은 수치지만 로우 인컴은 저소득 국가 같은 경우는 2000년대 3% 수준이었어요. 지금 52%.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다. 차트를 보면 글로벌 개선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40%, 뭐 20%, 5%, 3%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로우 인컴마저도 50% 이상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격차는 존재합니다. 하이하고 로우 간에 큰 격차가 존재하고, 좀 특이한 부분은 하이 같은 게 높은 고소득 국가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조금씩 올라왔지만 어퍼나 로우 같은 경우는 확 치고 올라왔고 로우 인컴은 이지에 올라오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접종률에 대한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 저소득 국가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격차는 여전히 크다 인 것 같습니다. 1960년대
홍역 백신 도입 이전에는 이 전염성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였고, 매년 전 세계 250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어요. 이후에 수십 년간 홍역 백신 도입으로 사망률이 크게 감소했고, 이는 영아 사망률의 60%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immunization coverage. 차트를 좀 크게 보이네. 잠시만요.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요. 세 번째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감소한 예방접종률입니다. 여기 차트가 이런 식으로 2020년대에 있는 차트가 뚝 떨어졌네요. 이게 디프테리아일 거고, 디프테리아, 텐타누스 뭔지 모르겠네요. 포토시스, 이게 100일에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어린아이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예방접종 3종 세트인 것 같아요. 한 살 기간 동안에 떨어졌어요. 내용을 보면 Following the several decades of progress increase,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근성과 접종률이 증가했지만 2010년대 후반에는 증가세가 둔화됐고, 2019년에는 백신 주저 현상까지 있었어요. 그거를 10대 위협 중에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WHO가. 뭐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뭐 미국 정부에서도 왔다 갔다 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왔다 갔다 했죠. 팬데믹 기간 동안 감염이 된다, 뭐가 된다,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취약한 어떤 시스템, 그리고 오후 정보들이 남용되는 시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넘어가고요. 4번 Conflict Threaten Immunization Coverage among Infant입니다. 분쟁이 영아 예방접종률에 미치는 영향이고, 탑을 보시면 여기는 사례로 수단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티안, 우크라이나가 나왔습니다. 이 세 개의 지역은 같으면서도 다른 것 같아요. 수단 같은 경우는 22년까지 84%였는데 24년에 39%가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이때 뭐 전쟁 같은 게 있었나요? 내전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일단 팔레스타인도 떨어졌고요.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으니까. 이때가 언제죠? 14년. 이때는 크림반도 강제병합 그 시기 아닌가요? 크리미아 애넥세이션, 여기 맞네요. 크리미아 애넥세이션, 이쪽에 23%까지 떨어져서 쭉 올라왔다가 다시 지금 러우 전쟁 때문에 러우 전쟁이 있지만 반영이 24년까지 됐으면 러우 전쟁까지 반영된 것 같은데 88%네요. 이 차트 세 가지 차트에서 종합적으로 본 거는 어떤 형태의 분쟁이나, 그러니까 그게 뭐 전쟁일 수도 있고 내전일 수도 있고 뭐 어려운 뭐 지역 환경일 수도 있고, 어쨌든 분쟁이 발생이 되면, 컨플릭트가 발생이 되면 즉각적인 접종률은 하락한다 입니다. 의료시설 붕괴될 거고, 인력은 당연히 의료 인력 이탈될 거고요. 공급망은 붕괴될 겁니다. 물론 이 국가 역량별 상황별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분쟁이 발생되면 이건 단순한 뭐 단발성인 어떤 감소가 아니라 백신 전종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아주 큰 이벤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5번 같은 경우는 봅시다. 5번 같은 경우가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백신에 대한 대중의 의문 증가.
볼게요. 미국 부모들이 false statement, 잘못된 어떤 의견에, 논평에 대해서 25년에 뭔지 볼게요. Chronic diseases are likely rising because of increase in number of vaccine children get. 백신이 증가가 되면, 백신 접종률이 증가되면 만성질환이 증가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미즐, 홍역, 멈프가 뭐지? 러벨라 백신, 어떤 백신의 종류, 어떤 질병의 종류인 것 같은데, MMR 백신이라고 알려진 어떤 이런 세 가지 형태가 어린아이들한테 어떻게 자폐증을 유발한다? 들어본 것 같아요. 미국 한참 코로나 때. 그 다음에 또 measles vaccine cause the same illnesses but to prevent. 홍역 백신이 병을 유발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고, 비타민 A가 홍역을 치료한다. 뭐 이런 효과적이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회색으로 된 차트는 일정에 맞게 맞추는 비율. 그러니까 그 나이에 도래가 됐을 때 아이들한테 맞추는 그 백신을 맞추는 비율. 주황색은 소아 백신을 어떤 건너뛰거나 지연시키거나 애들이 맞는 시기를 놓치거나 아니면 늦게 맞추거나 이런 뜻이네요. 그래서 지금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안 맞춘다는 거예요. 팬데믹 기간 동안 공급망 제약이나 봉쇄 조치, 그리고 마스크 의무화, 그리고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소셜 미디어에 쫙 만연된 어떤 잘못된 허위 정보가 사실은 백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어요. 약화시켰어요. 특히 뉴 mRNA 테크놀로지, 이 mRNA 기술이 대한 불신도 많이 증가됐습니다. 거기다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백신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가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6번 볼게요. 6번. 미국에서 비의학적 백신 증가가 됩니다. 이 표를 보면 X축은 시간이고요. 연도고요. Y축은 퍼센트입니다. 아이다호, 유타, 아리조나, US 미디안 중위값인 것 같고요. 문제점은 특정 시점 이후로 매우 크게 높게 그래프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되게 안 좋은 신호인 것 같아요. 원만하게 유지되다가 19년대부터 쫙 떴습니다. 그리고 아이다호하고 그다음에 US 미디안의 중위값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지역 간 격차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신은 임계치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임계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아웃브레이크가 발생한다는 걸로 알고 있고, 잠깐만요. 뭐라고 해야 되나? 스트레스홀드라고 해야 되나?
95% 접종률 이상이 가해져야 되네요. 95% 접종률 이상이어야 유지가 되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아웃브레이크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제 짧은 상식이지만 백신 접종률이 줄어들고 낮아지게 되면 이거는 단순 개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니고 그 소사이어티 사회가 전체적으로 붕괴되는 결론이 발생이 될 겁니다. 끊겼는데 25년 사이에 The US withheld 했죠. 더 이상 지원 안 한다고 했죠. 하지만 의회에서 승인하면 2030년까지 316밀리언 달러를 주지만 그것도 예상하기 좀 어렵다는 내용이고요. 9번 같은 경우는 Outbreak Preparedness, 이거는 백신의 스톡파일, 그러니까 재고분인 거죠. 발병을 예상하기 위해 어떤 발병을 예측하기 위해서 백신 비축을 해야 된다. 발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DRC가 데모크래틱 그 어떤 콩고 민주공화국 그거 아닌가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백신의 25년 9월에 대한 어떤 백신 보충량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전체 미래 예상하기 위해서 예상을 하고 90.4% 500K 도제를 약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상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0번은 미국의 기여입니다. 미국에서의 기업의 중요한 역할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좀 생소해서 어렵네요.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 하지만 하루도 좀 공부를 좀 더 한 것 같고요. 저는 책이 일단 3권이 있는데 잠깐만요. 코로나 때 한창 읽었던 내용입니다. 감염도시란 책이고요. 스티븐 존스가 타성적 해법에서 탈피한 새로운 감염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세계화한 도시의 원형 19세기 런던에서 감염된 도시의 출구를 찾다. 대규모 전염병의 도전과 도시 문명의 미래를 다룬 책입니다. 내용이 참 좋고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건 좀 다른 내용인데, 시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살아있는 당신에게 들려주는 법의학자의 생존 교양 지식인데, 어떤 살인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떤 그 사망자의 어떤 병명을 보고 어떤 문제로 발생이 됐는가, 이 현상이 어떤 문제로 발생이 됐는가를 보여준 책입니다. 이 책도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의학서적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의 어떤 신체 구조라든가 주요 장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실제 법의학자가 쓴 책이라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책은 2권, 그리고 나머지는 요거 내가 의대에서 가르친 거지만 아직 못 읽었습니다. 책을 샀는데 못 읽었고요. 이건 읽은 다음에 나중에 후기를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국제 면역 체계 10가지 차트에 대해서 분석했고요. 미국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봤습니다. 내용 다시 다른 좋은 내용으로 찾아보고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뿅.